여러분 혹시 참여형 홈쇼핑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쇼스트리밍이라고도 하고도 라이브 커머스라고도 하죠. 국내에서는 롯데백화점 라이브라든지 해외에서는 타오바오 라이브 등이 있겠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쇼스트리밍이 등장하게 된 배경, 홈쇼핑에서는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죠. 이 제품이 나한테 잘 맞을까?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막 생길 테고요. 그런 점을 해소시켜준 게 바로 쇼스트리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심리적 편익과 시간적 비용을 얻을 수 있게 되죠. 한번 수업 분석을 해봤는데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위험 요인으로는 너무 많은 기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점, 기회 요인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 강점 요인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서비스, 약점 요인으로는 초기 시청자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SW, TO를 고려해봤을 때는 구미에 담기는 프로모션 진행으로 초기 시청자를 확보하면서도 실시간 피드백 반영을 통해서 소비자의 빠른 요구에 대응하는 회사가 더 많은 매출을 가져갈 수 있겠죠. 나이와 구매 계기로 나눠봤을 때는 이렇게 총 7개 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층은 쌍교 최고의족입니다. 할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4050 세대인데요. 시장 규모나 성장성, 이익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두 개의 메인 타겟층과 서브 타겟층은 다른 세대와 다르게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할인을 하게 되면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구매를 하는 게 바로 쌍교 최고의 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쌍교 최고의 족에 맞는 포지셔닝으로는 사용자 포지셔닝을 해봤습니다. 구찌 브랜드 오늘 방송에서만 이 가격, 다음에는 이 가격으로 진행 안 합니다 라든지, 하이에나족에게는 경쟁자 포지셔닝, 뉴발란스 브랜드는 독점 방송, 다른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자 포지셔닝을 진행할 수 있겠죠. 고객 여정 맵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고 어플 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어플을 실행한 후에 본인이 원하는 제품의 생방송을 선택하게 되고 결제를 진행해서 마지막으로 진행자에게 반응 표시라든지 앱 종료를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가장 낮은 부분은 생방송 선택하는 시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추천 알고리즘이나 회원가입 시 관심 분야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이런 점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홀로그램의 홈쇼핑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진짜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쇼스트리밍은 현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인데요. 최근에 엄청난 기업이죠. 대기업 카카오에서도 라이브 커머스 기업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쇼스트리밍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이냐고 물어보셨을 때는 당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본인이 궁금한 거에 있어서 쇼호스트와 브랜드 직원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원하는 방송 시간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당근 알 수 있습니다. 방송 예약 알림 기능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상품의 방송 시간을 확인하고 알림 설정을 통해서 미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이 한국 시장에서 출시하고자 하는 쇼크 라이브, 쇼크 플러스 라이브 커머스의 합성어인데요. 번개가 치듯 내린 가격을 만날 수 있다는 브랜드 네이밍을 담아봤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저가 전략을 통해서 구매층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가 전략을 선택했는데요. 쿠폰 이벤트 등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렛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싼 가격에 어디서도 못 만나본 최고의 쿠폰 혜택을 적용시켜서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경쟁 우위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배너 광고를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이고, 뉴발란스 오늘만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쇼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라는 사용자 포지션 기반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구매자들을 한번 유도해 볼 생각입니다. 배달의 민족 쇼핑 라이브 예시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모션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쇼 라이브 어플리케이션과 인스타 라이브 계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접근성을 좀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타겟층인 4050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인 1020 세대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퀴닛이라는 어플이 있었는데 그 어플의 다운로드 수가 무신사를 뛰어넘었다고 하죠. 이 어플에서는 주로 부모님 선물 목적으로 자녀 세대가 다운로드를 많이 하게 됩니다. 부모님 선물을 어떻게 고를지 모르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퀴닛의 마케팅 전략을 벤치마킹해서 저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쇼라이브 어플 및 인스타그램 계정,
등이 있겠고, 타겟층의 이름은 싼 게 최고야죠. 저희 메인 타겟층이죠. 그래서 땡땡 브랜드 오늘 방송 한정 이 가격. 추가 동일 구성 방송 예정은 없습니다. 식으로 정말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카피라이팅 통해서 사용자 포지셔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 22년도에 유행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라이크 커머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영향력 있는 어떤 일반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제품을 사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 이상 쇼핑을 하러 나가는 시대가 아니라 아무 때나 마음에 들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향시 쇼핑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소비자 의사결정의 모델로는 처음에 제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고, 그거에 대한 대안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구매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구매 평가로 이어진 게 바로 기존의 전통적인 소비자 의사결정 모델입니다. 하지만 라이크 커머스 시대 2022년도에는 본인이 선호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럼 구매로 바로 누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매 후에 평가를 리뷰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남기게 되는 것이죠. 예시로 두 개의 사진을 첨부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우마켓 운영자 윤여진 씨입니다. 이분은 팔로워 1000명 대상으로 정말 자신을 좋아하는 찐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매출 3억, 지금은 누적 매출 5억까지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옆에는 레오제이라고 하는 뷰티 인플루언서입니다. 유튜브 계정으로도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레오제이 같은 경우로도 슈레피라는 본인이 직접 제품 제작 과정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이것도 막 엄청나게 제품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 숑라이브 9블로그 비즈니스 모델 한번 만들어 봤는데, 먼저 핵심 파트너십은 투자자가 있겠죠. 그리고 결제 서비스 업체,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광고를 진행해주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활동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고객 유입을 시도를 하고, 어플 서비스 유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고객 게시판, 핵심 자원으로는 숍 스트리밍 PD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CS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가치 제한으로는 라이브 방송 한정 가격이라는 네이밍을 걸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 시청자는 쇼핑 플랫폼을 통해서 쿠폰이나 적립금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숍 스트리밍 PD는 고객의 의견을 쇼스택에 전달해주고 실시간 이벤트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수를 유지하기 위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고객 관계로는 시청자는 20% 중복 적용이 가능한 할인 쿠폰을 제공하게 되고, VIP 고객에 한정해서는 또 다른 프로모션이 나간다는 거. 그리고 채널 같은 경우에는 숑라이브 어플, 인스타그램 라이브,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 세그먼트는 시청자층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딴 게 최고야층, 하이에나층, 그리고 충동소비층, 어딘가 쓰게치층으로 나눠지는데, 구매 계기와 나이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겠죠. 비용 구조는 고정비, 운영비, 변동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고정비로는 투자자를 포함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운영비로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 비용, 변동비로는 퍼포먼스 광고 비용이라든지 어플에 있어서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 수익원으로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매출, 그리고 방송 브랜드와의 중개 수수료, 마지막으로 방송 브랜드를 어플을 통해서 광고를 해주기 때문에 광고비를 받게 됩니다.